이중 슬릿 실험인데요. 이 이중 슬릿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내가 만약에 완전 천재야. 엄청나. 근데 누가 바라보면 나는 애기처럼 행동해. 보스 베이비라는 만화 보면 얘가 완전 천재예요. 애기가 다 알고 있어. 어른보다 더 어른 같은 애기인데 누가 딱 바라보면 애기처럼 행동하거든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의 골을 10개로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데 누가 쳐다보면 얘는 한 번에 하나만 넣는다고 생각하는 애가 쳐다보면 한 번에 하나만 가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물결 형태로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한 알갱이들이 실랑을 거슬러서 어느 한쪽 슬릿만 통과한 것처럼 행동한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알갱이들이 생각을 미리 읽고 행동했다예요. 우리가 물을 보면 마셔야지 하는데 마셔야지라고 하면은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가 있대요. 내가 결정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누가 넣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내가 유튜브에 이렇게 알고리즘이 뜨잖아요. 그럼 내가 이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볼지가 이미 결정이 돼 있대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내가 누른다는 거예요. 어벤져스 보시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게 모든 미래를 다 갔다 오잖아요. 모든 미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대요. 이게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팽창하고 있고 이런 은하수 세트 있잖아요. 이 세트가 2조 개가 넘는데요. 2조 개. 그럼 거기에 수많은 우주가 있고 미래의 내가 이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다 한 덩어리에 있어요. 내 미래는 이미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와칭을 듣고 이해해서 잘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내가 받아들인 것만 이해한 것만 받아들여서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거야 라는 미래도 이미 세팅이 돼 있고 복권 당첨이 안 되어도 110조 이상이 굴러떨어지는 미래도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 거지로 사는 미래도 있는 거고 이혼해서 혼자 사는 미래도 있는 거고 완전 잘 사는 미래도 있는 거고 남자친구가 100명 있는 미래도 있는 거고 반대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 근데 어떻게 되냐? 내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를 머저리, 못난이, 똥땡이, 살도 안 빠지는 게 이렇게 보면 이거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것만 알면 돼. 이 이중 슬릿에서 관찰자가 얘 입자인데 하나는 한 개만 통과해야 돼라고 하는 순간 공 하나로 공을 10개씩 만들어서 코를 넣던 애가 그 예수님의 기적 나오잖아요. 빵 뭐 몇 개, 뭐 오병이어잖아. 오병이어. 물고기 몇 마리랑 그 빵 몇 조각 갖고 예수님은 그거를 다 먹을 수 있어라고 하면 이게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니야 못 먹어라고 한 사람은 다른 제자가 똑같이 받아도 똑같이 먹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몇백 년 동안 싸우고 있고 이 안에서 우리는 내 삶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 건가 내 관찰자 역할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인 거죠. 과거, 현재, 미래라고 정해져 있을 뿐이지 이미 다 경험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선택할까가 이번 생애에서 펼쳐지는 우주인 거예요. 입자 하나가 슬릿에서 10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슬릿을 내가 통과할 때 하나는 하나만 가야 돼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는 하나만 가는 미래가 펼쳐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눈을 뭘 바라볼까를 생각하면 된다. 이거를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이미 다 존재하고 있고 나는 그 중에서 선택하면 돼. 삶이 부패라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이 삶에 어마어마한 진귀한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중에서 내가 이거를 볼 건지 말 건지. 해 뜨고 해 지고 달 뜨고 달 지고 하늘 너무 아름답고 근데 이거를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일수록 여유롭게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죠. 더 텅 빈 마음 안에 더 여유로운 에너지들이 들어오고 진동수가 감사로 계속 높아지는 거니까. 동전을 던질 때 1000번을 던지면 확률이 어떻게 돼요? 탁, 탁, 탁. 1000번을 던지면 확률이 반 대 반이죠. 1대1이잖아. 500대 500. 1000번을 던지면 500번은 앞이 나오고 500번이 뒤가 나오는 게 이게 수학이란 말이에요. 9.11 테러가 벌어지기 몇 시간 전에 8대2, 7대3 등으로 앞면이 갑자기 너무 많이 나와버리거나 뒷면이 좀 적게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상 조짐이 있었다고 해요.
9.11 테러에서 원래 거의 만석으로 가잖아요. 7, 80%가 차잖아요. 근데 4대의 비행기가 추락을 했었는데 이 4대가 갑자기 뭐가 이상해서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캔슬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한 80% 정도 좌석이 차서가는데 16%에서 한 30몇 퍼센트 차서갔다는 거예요. 이 조짐을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읽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동전 던지기 같은 확률 같은 기계잖아요. 근데 기계도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삼라 만상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고 아무 증거도 없는데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이 뭔가 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순간적으로.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이게 있어 없어를 찾기 전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식물이 독일 생물학자 포프 박사랑 다른 박사 2분이서 실험을 했는데 성냥개비를 그을까 말까를 생각만 했대요. 근데 생각만 그으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이 노동을 친 거예요. 그래프가. 이 식물이 이렇게 편안한 그래프를 있다가 쟤한테 성냥개비를 그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성냥개비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래프가 난리가 났어. 식물은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고 정보를 주고받아요. 여러분이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땅이 알고 하늘이 알고 식물이 알고 이 공간이 알고 공간에 그래서 모든 기록이 다 돼 있어요. 다 알고 있어. 갑자기 죄의식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제까지 내 삶이 이랬다면 나는 앞으로는 좀 더 다르게 살아야겠다. 예전에는 숨길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알았다면 다르게 살면 되겠다라고 하면 되죠. 왓칭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 시간을 초월해서 현실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빛에. 그럼 우리가 왜 왓칭을 해야 되냐? 내가 나랑 이 육신의 몸에서 멀리 생각할수록 이 빛이 많아진대요. 빛이 많아질수록 내가 내 현실을 더 요술처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야 돼. 우주에는 거짓이 1도 안 통해. 이 텅 빈 공간에 빛 알갱이들이 많은데 내가 시야를 넓히고 어떤 관찰자의 눈으로 어떤 프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달라요. 그리고 내 공간이 점점 넓어질수록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쏟아져 나온다고요. 그럼 나는 내 미래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나는 내 미래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이 들면 당연히 나빠져라는 믿음, 그 관찰자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나이 들어도 얼마든지 건강하지라고 하는 관찰자의 눈을 가진 두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내 머리에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정보를 넣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병원도 물론 중요하고 약도 중요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가가 중요한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게 그 이중 슬릿을 통과하는 애가 어떤 입자가 될지를 관찰자의 기대가 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내 미래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실연에 어떤 사람이 누워있어요. 근데 갑자기 문자가 띵 하고 와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 우리 그냥 다시 만나보자. 그럼 이 사람이 누워서 밥도 안 먹고 나는 죽어버릴 거라고 했던 사람이 집 앞이야 나올래?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일어나서 씻고 깨끗한 옷을 꺼내서 입고 향수를 뿌리고 머리를 쫙 한 다음에 나간다고. 어떤 마음으로? 사랑이 가득 찬 마음으로. 방금 전에는 송장이었단 말이에요. 나 죽을래였단 말이야. 근데 만나자라는 말에 사랑이 가득 차올랐단 말이에요. 죽음 상태에서 초능력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정신의학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에너지를 최대로 느낄 때가 언제예요? 평화, 사랑, 기쁨일 때예요. 그다음 에너지가 최소일 때, 내 하나 목숨 부지하는 것도 힘든 상태가 될 때가 수치심, 죄책감, 무관심이에요. 그럼 내가 삶은 평화다, 삶은 기쁨이다, 삶은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찾는 관찰자의 눈이 내 눈에 딱 되면 이 삶이라는 입자는 어떤 입자가 돼서 나오냐면 이거를 완성시키는 입자가 되는 거죠. 더 많은 이야기가 미라클 팩토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